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 신형 G90의 시승기를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다양한 옵션들, 이번 G90에는 진짜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외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실내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새로 추가된 기능들은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차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컬러예요. 저희가 한번 둘러보면서 어떤 컬러들이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게 이번 신형 G90이 공개가 됐을 때 이제 사진으로 공개됐던 레터링이 화이트 컬러잖아요. 보통 플래그십 세단들은 어두운 계열의 차 색상으로 이제 많이 공개를 하는데, 이번 신형 G90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로 공개를 해서 야, 이거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공개를 했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께 한번 컬러부터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신규 컬러 포함해서 총 이제 12가지 컬러가 있는데, 마오이 블랙이라는 컬러인데요. 이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완전히 그냥 엄청 어두운 검정 색깔, 펄 없이 그냥 색감을 좀 검은 색깔 준 블랙이 있고, 펄이 좀 들어간 컬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 보면은 요것도 이제 새로 나온 컬러인데요. 바릴로체 브라운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잖아요. 약간 조금 오묘한 컬러이긴 합니다. 조만간에 단종될 것 같은 컬러이긴 한데요. 이쪽에 있는 컬러는 제가 저 파란색도 좋아하죠. 카프리 블루의 컬러가 이쪽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제네시스 최초로 한국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라산 그린 컬러라고 합니다. 요거 보니까 약간 그 핀도스 그린이 생각이 나는데? 이거 단종 안 되겠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차 요즘 대세가 그린 아니냐? 아마 이 영상이 이게 먼저 올라가긴 하겠지만, 제가 또 조만간에 엄청나게 초록색깔 또 추가거든요. 신형 G90이 디자인이 많이 좀 젊어졌잖아요. 그런 거에 걸맞게 이런 좀 튀는 색깔, 한라산 그린. 자, 이쪽에 보면은 베르비에 화이트 컬러가 있죠. 하지만 이제 80만 원을 추가하면은 매트, 그러니까 무광으로 입힐 수가 있어요. 플래그십 세단에 이런 무광 컬러들 잘 안 어울리거든요. 거의 안 하는데, 이번 신형 G90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이렇게 무광 컬러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무광 컬러가 굉장히 어려워요. 관리도 좀 힘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제네시스의 무광 이 컬러가 생각보다 이 퀄리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화려하거나 나만의 이 느낌을 좀 살리고 싶으면 이런 무광 컬러도 선택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플래그십 세단에 이거 무광 잘못 선택하면은 영구소장이에요. 와, 여러분들 색깔 미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 골드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 골드라는 그런 이름이 있길래 도대체 뭔가 했거든요. 그때 여기 보이는 이 차 색깔이 발렌시아 골드입니다. 약간 그 G80의 사라 베이지 느낌도 좀 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거 아마 조금 더 젊은 느낌을 좀 주고 싶은 우리 그 오너분들이 아마 이 발렌시아 골드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여기 지금 색깔 쫙 깔아놓은 거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냥 무광 화이트가 좀 이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쁘다, 그지? 어쨌든 컬러 둘러본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 자세한 리뷰는 보여드리도록 하죠. 같이 이동하시죠. 자, 그러면 실제 차를 한번 보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네시스에서 가장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거는 기대도 크고 거의 모든 기술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이 신형 G90이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제네시스 이번 신형 G90에는 정말 많은 옵션들, 많은 기능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크렘쉘 후드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시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휀다와 이 본넷이 일자로 이어진, 어떻게 보면 쭉 한 면에 이 후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크렘쉘 후드가 왜 만들기 어렵냐면은, 이게 보면은 그냥 뭐 후드랑 본넷이랑 하나 만든 그냥 이렇게 좀 커다란 조개 껍질 같이 생긴 그냥 후드의 디자인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게 이 위에가 지금 이게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리고 두께가 80% 이상, 기존보다 80% 이상 더 얇아졌어요. 굉장히 얇아진 거죠. 물론 얇아지면은 무게도 좀 가벼워지고 뭐 장점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런 거 그냥 따라서 뭐 크램쉘 후드 만들어내면 되지, 왜 이거 안 만들어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크램쉘 후드 같은 2m가 넘는 이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 이 후드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되게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해요. 이 알루미늄이 열을 받으면은 그 형태가 변형이 되잖아요. 일일이 다 맞추는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기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드 한번 우리 열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이게 조개 껍질을 여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앞에가 다 열리죠. 이렇게 열리고 안쪽에 마감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진짜 후드가 굉장히 좀 얇아 보이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안쪽도 이전에 차들 보면은 좀 안쪽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역시 신형 G90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답게 이 안쪽 마감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느낌이 듭니다. 요거 왜 있는 줄 알아요? 방음의 효과도 있지만, 그러니까 엔진에 불났을 때 여기 이제 녹으면서 딱 덮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연소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물론 큰 불이 나면은 안 되긴 한데 뭐 작은 물 정도야 이게 불이 나서 녹으면 위에 딱 덮어가지고 불을 좀 끌 수 있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제네시스에서 이번 G90을 기대하라고 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크램쉘 후드가 바로 그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보면은 안쪽에 커버도 되게 이제 신경 써서 넣어놨습니다. 신형 엠블럼, 제네시스의 신형 엠블럼이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3.5L V6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380마력 54토크고요. 숏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가솔린 모델만 들어갔는데,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크도 이번에 신형 제네시스 마크로 바뀌었잖아요. 3세대 마크로 좀 바뀌었는데 기호세 패턴이라 그래가지고 명품 시계에 들어가는 그 무늬의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래 이 마크가 이 금형이 보이지 않게 안에 이렇게 좀 박아 넣는, 투싼 마크 보면은 그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줬고요. 아마 추후에 나오는 제네시스의 뭐 G80이 됐든 G90이 됐든 아마 이 엠블럼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 그릴은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이게 이제 G 매트릭스 패턴 크레스트 그릴인데요. 이게 두 가지 무늬를 패턴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어낸 크레스트 그릴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의 정형의 미, 한국의 미를 좀 살려가지고 투톤으로 만들어 놨고요. 무엇보다 이 헤드램프가 MLA 헤드램프라 그래가지고 이게 상향등도 되고 하향등도 되고 방향지시등도 되는 얇은 헤드램프가 이 안쪽에 압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 헤드램프만 봐도 거의 엄청난 기술력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키 디자인은 이렇게 좀 검은색의 키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게 조금 처음 나왔을 때 얘기했던 게 GV60 때도 좀 나왔지만, 키가 보통 플래그십 세단들은 키가 좀 묵직하거든요. 일부 좀 묵직하게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S클래스를 타고 왔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얘가 한 3배 정도 무거운, 물론 이걸 가벼운 걸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약간 묵직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는 뭐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문이 지금 4개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내릴 때 막 야 문 닫아, 문 닫고 내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신형 G9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 그러니까 문 잠그는 버튼을 꼭 3초 동안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진짜 신기한 기능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키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문을 따로 열 필요 없이 그냥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요. 이 휠 디자인은 100만원 옵션을 추가하면은 이런 좀 깔끔한 휠이나 뭐 마차 휠 같은 거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면은 문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도어 손잡이의 이 느낌은 S클래스랑 똑같아요. 이게 문을 열면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거 문을 하나 당기면 안에 모터가 탁 쳐져가지고 반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살짝 이렇게. 실내를 타면 이번에 신형 G90에 화제가 된 게 뭐예요? 자동문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타가지고 자,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문이 닫혔죠?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브레이크를 꼭 밟으면은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 봐요. 저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브레이크를 꼭 밟으면 문이 닫혀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도 문이 닫힙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 열리고 닫힐 때 뭔가 소리 들리지 않아요? 잡아요. 살짝 들리죠?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여기서 이제 소리로 조금 알려줍니다. 그리고 닫히는 거는 자동이지만 열리는 거는 보이는 것처럼 문이 완전히 다 열리진 않아요.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고 버튼을 누르면
딱 한 10cm 정도? 요 정도가 자동으로 열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손을 밀어서 열어야 됩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속을 어떻게 열어 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레버가 하나 있어요. 이쪽 밑에 보면 레버가 하나 있는데 이걸로 수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센서가 작동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방전이 됐을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지 클로즈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150만 원을 추가를 해야지만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지 클로즈 옵션을 집어넣으려면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350만 원이에요. 요거를 꼭 집어넣어야지만 이지 클로즈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거 지금 자동 문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컨비니언스 패키지 350만 원, 그리고 이지 클로즈가 150만 원 옵션이거든요. 500만 원짜리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과연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르고 릴렉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마사지 시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소프트 클로징, 보이는 것처럼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릴 때는 문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조금 열리고 힘으로 이렇게 닫아야 됐잖아요. 반대로 나와가지고 문을 닫을 때는 롤스로이스처럼 이 버튼을 살짝 이렇게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브레이크를 이렇게 꾹 밟아가지고 문을 닫았었잖아요. 이지 클로즈 옵션이 추가가 돼야지만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자, 옆에 라인을 보면 어떤가요? 잘 빠진 쿠페형 세단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 신형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앞에 후드부터 뒤에 트렁크 라인까지 일자로 쭉 이어지는 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뒤로 갈수록 날렵해지는 라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좀 날렵하죠? 이런 라인들 보면은 이런 입체적인 라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나름 여유가 있죠. 무엇보다 제가 놀라웠던 점은 이 안쪽에 있는 마감들이에요. 대 같은 거 보면은 마감이 깔끔하게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좀 뭔가 허접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거든요. 신형 G90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커버를 하나 더 씌워 놔가지고 조금 더 뭔가 정리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안쪽에 있는 마감들 끝에 선들을 봐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쪽에 보면 도장이 막 울고 막 이렇게 막 물방울 같이 맺힌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신형 G90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손잡이도 어떻게 보면은 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크롬으로 이게 마감을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고요. 이 안쪽에는 조그만한 수납 공간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을 탔는데요, 숏바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지금 시승하는 거는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입니다. 350만 원짜리 옵션이에요. 4인승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를 선택하려면요, 컴포트 패키지 1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350만 원을 추가해야지 컴포트 패키지 1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컴포트 패키지 1을 선택을 하면 뒷좌석 시트가 전동 시트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상석이죠. 제가 앉아있는 이쪽 발판 밑에 보면 여기는 지금 없는데 종아리 부분을 올려서 받쳐줄 수 있는 레그레스트가 생깁니다. B필러에 송풍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목베개, 그리고 윙 아웃 헤드레스트, 요것도 컴포트 패키지 1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통풍 시트도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있거든요. 여기 무선 충전 패드와 메모리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은 암레스트 안에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살균이 가능한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것도 온 오프로 이제 끄고 킬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그냥 골프 장갑이라든지 뭐 젖은 수건 같은 거를 넣으면은 안쪽에서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가죽들 재질들 있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부분들의 이 재질도 살균이 되는 그런 가죽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시승하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5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가해야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죽들이 그냥 나파 가죽, 한 단계 더 윗등급의 가죽이 들어가고요. 이 위쪽에 보면은 가죽 색상과 동일한 스웨이드 재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실내가 고급스럽게 바뀌는 거죠. 이게 G80이나 GV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니처 셀렉션 1, 2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데요. G90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하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뭐가 숨겨진 비밀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 가죽, 그러니까 옵션을 집어넣지 않은 인조 가죽에만 살균이 되는 그런 인조 가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연 가죽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살균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가죽이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그냥 일반 시트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550만 원을 추가한 이 나파 가죽에는 안 들어갑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가죽 옵션 이거 추가할 필요 없겠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선택 취향이에요. 뭐 내가 원한다 그러면 넣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은 안 넣을 수도 있는데요. 요걸 만약에 이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앞에 그릴에 G 매트릭스 패턴 크레스트 그릴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실내도 100만 원을 추가하면은 이쪽 도어 손잡이 이 위쪽 상단에 G 매트릭스 패턴 무늬가 새겨집니다. 제가 아까 컴포트 패키지 1을 얘기했잖아요. 1이라는 얘기 뭐냐? 2도 있다는 얘기예요. 300만 원을 추가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컴포트 패키지 1보다 조금 더 좋은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컴포트 패키지 2만 선택할 수 없고요. 컴포트 패키지 1을 선택해야지만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레그레스트 딱 이 종아리 부분만 옵션이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컴포트 패키지 2를 집어넣으면 푼 레스트라 해가지고 요 발까지 올 수 있는 여기 지금 이 상석에 여기 좀 뭐 하나 있죠. 여기에 이제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르고 릴렉션 시트가 1열,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들어갔잖아요. 이 컴포트 패키지 2를 집어넣어야지 이 뒷좌석에도 에르고 릴렉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제 오너 드리븐, 그러니까 운전자 위주의 주행이다 하면은 요 컴포트 패키지 2 안 넣어도 되는데 이 뒷좌석에 타는 쇼퍼 드리븐 성향이다 하면은 이 컴포트 패키지 2 옵션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들어있는 이 뒷좌석의 옵션만 해도 얼마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컴포트 패키지 1, 컴포트 패키지 2 하면은 350만원, 300만원, 650만원에 이 VIP 시트가 350만원이었죠. 1000만원입니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듀얼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듀얼 모니터가 원래는 G80, GV80에는 25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이 G90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얘까지 포함하면 1300만원을 줘야지 이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고급스럽긴 합니다. 이게 보면 버튼을 통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요것도 이렇게 누르면 문이 열리죠. 그리고 문 닫는 것도 여기 이제 버튼을 통해서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특징들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책꽂이 같이 여기 수납할 수 있는, 책을 수납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 만든 이 재질은 안 쓰는 폐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공법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수납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무드 큐레이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설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노래 사운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사지 시트, 그리고 향, 마지막으로 썬루프를 선택을 해서 시작을 누르면 썬루프, 시트, 방향제 냄새, 노래까지 내가 여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휴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시트를 이렇게 누르면 조석에 있는 시트가 앞으로 가면서 좀 편안하게 바뀝니다. 등받이 각도로 생각보다 좀 뒤로 눕혀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석에 타는 사람이 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우, 야, 되게 많이 앞으로 간다. 그죠? 이게 이제 풀 레스트예요. 요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컴포트 패키지 2를 집어넣어야지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 또 여기 레그 레스트. 이렇게 이제 일자로 되는 거죠. 다리가 짧으니까 발이 안 닿는다. 이씨. 야, 그리고 이게 통풍 시트도 들어가요. 이 발판 쪽에서도 여기도. 야, 근데 이게 진짜 쇼퍼 드리븐도 가능하구나. 나는 롱바디 정도는 꼭 돼야지 쇼퍼 드리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쇼바디도 충분하네요. 야, 롱바디는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들을 더블 탭을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중앙 패널이 켜지는데요. 패널을 통해 가지고 뭐 열선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 그리고 썬루프를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 공조기 계기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조기 계기판뿐만이 아니라 마사지도 마찬가지로 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G80 탈 때 이거 모니터 많이 쓸데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보들을 조금 더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뭐 실내 무드 조명 등도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카메라, 요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카메라를 상석에 탄 분이 앞에 뒤에 볼 필요 없이 여기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울, 요거는 제가 이제 항상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플래그십 세단을 타시는 분들이 이제 내리기 전에 마음가짐을 정리하라고 거울이 달려져 있는 거고요. 뱅앤올루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원래 이제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15개의 뱅앤올루슨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400만원의 옵션을 추가하면은 제네시스 뭐 세계 최초죠. 버추얼 베뉴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과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 뱅앤올루슨 스피커를 추가를 하면 여기 위에 트위터가 위로 이렇게 쭉 올라와요. 요거 아우디에서도 많이 보던 기능들이잖아요. 요게 들어가고 스피커 개수가 무려 23개까지 늘어납니다. 최초로, 사실 이게 제일 메인이긴 하는데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스턴 심포니홀. 제가 좀 많이 간 거거든요. 여기 이제 콘서트홀인데 이게 이제 음향이 엄청나요. 이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노래를 듣는 것처럼 이 신형 지구공 안에 구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내가 듣는 노래가 이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듣는 노래랑 똑같은 거죠. 음색이 3D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러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냥 일반 뱅앤올루슨 스피커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버추얼 베뉴 시스템이 들어간 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버추얼 베뉴는 조금 넣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400만 원이라는 좀 비싼 금액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나 야 그냥 나는 그냥 없어도 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욕심내서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옵션들이 막 되게 어렵잖아요. 도대체 이거 뭐가 들어가 있고 어떤 걸 선택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게 되게 간단해요. 제네시스 G80이나 GV80을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편할 텐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합리적인 옵션들 이게 좀 싸게 넣어놓은 거. 파퓰러 패키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존 옵션들을 좀 묶어가지고 좀 싸게, 그나마 좀 할인된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신형 G90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컬렉션이라 해가지고 하이테크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컴포트 패키지 1 요렇게 묶어가지고 1100만 원에 이 패키지 가격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냥 요거 딱 하나 집어넣으면 웬만하게 들어가 있을 만한 거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따로 선택하는 것보다 한 50만 원 정도 저렴해집니다. 자, 근데 나는 조금 더 옵션 넣고 싶어. 요러면요,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프레스티지 컬렉션. 요거는 프리미엄 컬렉션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이지 클로즈, 그 다음에 컴포트 패키지 2,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또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듀얼 모니터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2,300만 원이에요. 2,300만 원 집어넣으면 그냥 들어갈 만한 거 다 들어갔어요. 여기 빠진 거는 이제 이 파노라마 썬루프, 거기 이제 3D 버추얼 베뉴, 뱅앤올루슨 요 정도만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편의 기능들. 그러면 프레스티지 컬렉션은 얼마인데? 얼마 더 싼데? 100만 원 정도 더 쌉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350만 원을 추가해야 되는 거고요. 후륜 조향, 최대 4도까지 돌아가는 요 후륜 조향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추가해야지만 또 들어가는데 150만 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랑 뒷좌석 후륜 조향도 같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버튼들은 다이얼 방식의 버튼이고요. 얘기했던 대로 요거는 밝기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얘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왼쪽에 레버가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차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만 돼요. 그리고 주행하면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공조기 위에 있는 디자인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GV60에서 봤었던 공조기 디자인과 거의 뭐 비슷하죠. 제네시스 로고의 이 윙 부분, 날개 부분을 그걸 영감을 받아서 이 신형 G90의 공조기 디자인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뭔가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눈에 한눈에 좀 더 들어오고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핸들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 로고를 형상을 해가지고 이 윙 부분도 어느 정도 넣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투톤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얘기했던 대로 가죽색과 거의 동일한, 가죽색과 똑같은 그 컬러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핸들의 느낌이 투톤 느낌이 들고요. 이 버튼들도 뭐 터치는 아니지만 약간 햅틱 버튼 느낌처럼 조작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한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플래그십 세단들 보면은 핸들 디자인이 굉장히 올드하잖아요. 근데 이번 신형 G90 같은 경우에는 핸들 디자인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심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이번에 신형 G90이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와, 에어 서스펜션 진짜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우리 이제 플래그십 세단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예전에도 들어갔던 거 알아요? EQ900 넘어가기 전에 에쿠스 보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거든요. K9에도 그렇고. 근데 잘 고장나고 막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내구성 별로다, 이거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그 다음 이제 EQ900에는 또 빠졌죠. K9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번에 들어간 이 신형 G90에는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요게 그냥 단순히 그냥 에어 서스펜션만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그리고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서 이 도로의 노면의 상태를 읽어가지고 이 에어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해 줍니다. 물론 이게 비슷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었죠. 전자 서스펜션이 G80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뭐 앞에 센서가 도로의 노면을 읽어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준다고 하는데, 이번 신형 G90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내비게이션과 그다음에 앞에 센서들이 함께 연동이 돼가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방지턱이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미리 인식을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차체를 조금 더 높여줘가지고 방지턱을 좀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방지턱이 끝나는 지점에 다시 서스펜션을 내려서 피칭 현상을 억제해주는 거예요. 피칭 현상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방지턱 지나가면 이게 꿀렁 요거 하잖아요. 요거를 좀 억제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리막 같은 거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서스펜션을 좀 더 위로 올려줘서 좀 더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데 아까부터 느꼈던 게 핸들 반응이 되게 약간 좀 예민하게 탁탁탁 반응하는 느낌. 그치, 뭐 진짜 되게 부드러운 거는 기본적이고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나름 빠릅니다. 오너 드리븐도 되고 쇼포 드리븐도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방지턱을 한번 지나가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우리가 좀 둘러보려고 했는데 되게 부드럽게 지나가지 않아요? 롤스로이스처럼 뭐 그냥 양탄자 위를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노면이 안 좋은 방지턱을 지나갈 때나 아니면은 좀 요철이나 이런 부분을 지나갈 때 좀 많이 편해졌어요. 일반적인 도로에서 다녔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물론 편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크게 편해지지는 않았다 정도고,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승차감은 나중에 제가 S클래스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S도 제가 갖고 있잖아요. 진짜 한번 실제로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좀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조향, 후륜 조향도 들어가거든요. 요게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350만원, 그리고 후륜 조향이 150만원, 총 500만원의 금액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민첩한 움직임도 가능하지만 전장이 길잖아요. 5m가 넘어가는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 회전 방향이 진짜 짧아져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유턴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게 보통 원래 유턴이 안 돼요. 한 번에 안 돌아가는데 G9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들을 좀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유턴을 하면 돌아갑니다. 개쩔죠? 이거 절대 안 돌아가요. 진짜로. 이거 중형차도 안 돌아가는 사이즈가 이 뒷바퀴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이게 S클래스 때도 우리가 보여줬잖아. 물론 S클래스는 10도 돌아가고 얘는 지금 4도 돌아가긴 하는 건데, 요게 이런 좀 그 좁은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주차하기 힘든 공간에서 진짜 수월하게 주차할 수 있게 도와줘요. 어떤 느낌이냐면 뒤에 이제 뱀 같은 느낌이에요. 뒤에가 이제 사사사삭 따라오는. 이 신형 G90이 들어가기 전에 G80 스포츠의 이 뒷바퀴 조향이 들어갔었긴 했는데 이 G90이 조금 더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바퀴 후륜 조향이 들어가가지고 요런 코너 같은 데에서 핸들을 좀 돌리고 악셀을 밟아도 드리프트하는 것처럼 차가 미끄러지면서 들어와요. 느낌 좋지 않아? 빨려 들어가는 느낌? 뭔가 싹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이 또 좋은 게 뭐냐면요, 3단계로 조절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스포츠 모드, 일반 모드, 쇼포 모드에서는 그 모드에 대한 변화를 좀 더 크게 가져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운전에 대한 모드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이제 운전 스타일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마이 드라이브 모드, 스마트, 쇼포 모드가 들어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 역시도 그냥 컴포트, 스포츠, 쇼포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스포츠 모드로 이 브레이크 모드를 바꾸게 되면 어떤 느낌으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우와, 뭐야? 바로 바뀌는데? 오. 보통 플래그십 세단을 타면 할배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세팅 자체를 되게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셀을 밟아도 바로 튀어나가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쓰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세팅이 되거든요. 하지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두고 브레이크 모드도 스포츠로 바꾸니까 이 반응 자체가 진짜 G80 스포츠를 탄 듯한 타이트한 느낌을 줘요. 야, 이게 플래그십 세단에 이런 주행감이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모드에 대한 변화가 큽니다. 이거 지금 한번 다시 우리가 일반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브레이크 모드도 쇼포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행사장에 올 때 뒷좌석에 타서 쇼포 모드를 느꼈는데요. 나 잘 뻔했어. 무드 큐레이터 트고서는 그냥 쭉 한번 누워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 외부에 대한 소음이 많이 안 들어와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 해서 노면의 소음이나 외부의 소음을 좀 최대한 억제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플래그십 세단들은 외부에 대한 소음을 좀 원천 차단해야 되잖아요. 이전 G90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신형 G90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좀 더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는 차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기는 하지만 되게 부드러워요. 갈 때도 부드럽고 설 때도 부드럽고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웠어. 그지? 그리고 이 기어 노브가 변속이 될 때 요 다이얼 요즘에 얘기 많잖아요. 뭐 어디다 넣는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제 파킹, 그리고 후진, 드라이브 요 할 때 미세한 진동이 손을 옵니다. 그리고 요거 아마 자율주행 써보셨던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 해봤을 거야. 요걸 이렇게 키면은 앞에 차가 가까이 오면은 팍 쓴다든지
이런 좀 불안한 느낌 받아본 적 있지 않아요, 다들? 근데 이게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운전을 하면 학습을 해요. 자동차도 컴퓨터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지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자의 스타일이나 성향을 인식을 해가지고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세팅을 하냐면, 차가 앞에 어느 정도 왔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지를 이 지구온 스스로가 학습을 해서 이 자율주행 켰을 때 똑같이 해준다는 거야.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차간거리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꾹 누르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고 가다 보면은 분명 핸들 잡고 있는데 핸들 잡으라는 경고등 뜰 때 많죠. 근데 이번 신형 G90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요 부분에 센서가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그런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등이 안 뜬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까 그 무드 큐레이터에서 뭐 향 나온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나요? 아, 요거 조수석에 보면은 수납 공간 이쪽 안에 있잖아요. 향을 낄 수 있는 그 소켓이 있는데요, 향을 최대 두 개밖에 못 낀다고 합니다. 무드 큐레이터가 총 4가지로 나오는데 선택적으로 먼저 원하는 향을 2개를 껴놓고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4개가 나오는 건 아니고 2개에서 그냥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오는 거, 그런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스크림 나올 때 초코랑 바닐라랑 합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느낌? 이게 많은 분들이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이번 신형 G90이 8,900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들, 프레스티지 컬렉션이랑 파노라마 썬루프 200만원, 그리고 이제 후륜 조향, 그 다음에 이제 에어서스, 요거 하면은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비교하는 S클래스는 뭐가 있을까요? S클래스에서 좀 제일 저렴한 모델이 이제 S350D. 하지만 옵션이 하늘과 땅이에요. S350D 같은 경우에는 운전의 모든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쇼포 드리브는 사실 불가능해요. 뒷좌석 막 전동 시트도 빠져 있고, 이지 클로즈 요거 자동 버튼으로 눌러서 문 닫는 거, 이거는 거의 2억 8천 넘어가는 마이바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넘사벽 옵션들이에요. S350과 S400D 같은 경우에는 오너 드리블은 가능하지만 쇼포 드리블은 불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옵션을 따졌을 때는 S500이나 S580 정도는 가지고 와야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S580이나 500 같은 경우에는 1억 후반, 2억이란 말이에요. 신형 G90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더 비싼 거죠.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 차는 이 S랑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얘가 좋아. 정말 이거는 진짜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이 신형 G90이 더 좋습니다. 근데 중고가 방어. 개놈 싸벽이야, 진짜. 나 벌써 너희들 오잖아. 딱 느낌 오잖아. S350D, S400D 없어도 못 팔아요. 한 1년 타고 팔아도 감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신형 G90은 만약에 이 신형 G90이 감가까지 방어가 진짜 잘 됐다, 그럼 진짜 게임 끝나, 진짜. 네, 반도체 이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차들은 판매량부터가 차이가 엄청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압도적인 1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워낙 살 수 있는 구매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신형 G90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실제 시승을 통해서 G90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다음번에는 신형 S클래스와 뭐 G90과의 비교, 아니면은 뭐 G80과 뭐 G90과도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이런 신형 G90은 실물로 봐야 돼요.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약 10일 동안 제네시스 퍼블릭 쇼케이스가 열린다고 하니까 신형 G90의 실물과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들어가겠습니다. 가지고 병아리, 삐약삐약 해야지. 병아리, 너 월급 없어. 초록 색깔. 정훈아,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 초록색이야. 장난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초록색이야. 설명을 그럼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투어 안내